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도 글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학습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오늘 쓸 글은 중급자용입니다. 예, 여러분들 영화 인터스텔라를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흥행한 영화였죠. 영화 감상문을 쓸 텐데, 자, 뭐 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줄거리를 설명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 제가 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건을 통해서 글감을 찾아내야겠는데, 우선은 이 영화에 대한 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 인터스텔라 예고편을 접했다는 얘기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조조 아침에 상영하는 영화를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서술하는 식으로 할 것이고요. 또 영화의 전개 방식이나 표현 기법, 이런 것에 감탄을 했다, 그런 내용도 쓸 것입니다. 또 제작자의 의도,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한번 가늠해보고 생각해보고 유추해보는 그런 내용도 쓸 것이고요. 또 영화에 대한 총평이나 소감, 느낀 점까지도 쓰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길게 많은 양을 쓰게 될 텐데 동영상도 약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주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영화에 대한 이야기니까 영화 감상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고 느끼고 깨달은 점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자, 소재는 키워드나 글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소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의 내용이 되겠고요. 웜홀도 나오고 블랙홀도 나오고, 여기 블랙홀이죠. 그 다음에 주인공 쿠퍼와 딸과의 이별 장면도 아주 인상 깊게 나오죠. 또 우주적 상상력이라든가, 웜홀은 요 위에 나왔었습니다. 자, 도킹 장면도 있었죠. 시공간의 왜곡이라든가 전체 물리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지연 현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5차원 세기도 나왔고요. 또 동면 캡슐에서 박사를 만나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만든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요? 자, 우선 초도 부분이니까 이 글은 영화 감상문이라는 일종의 정보를 주는 게 좋겠죠. 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무엇을 예측할지를 예상하고 글을 쓰셔야 합니다. 독자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극장에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극장의 분위기는 어땠냐, 이런 이야기를 초도 부분에 쓰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고편을 접했을 때 꼭 봐야 할 영화라는 걸 직감했다. 자,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게 된 계기, 예고편을 먼저 보고 나서 영화를 보게 됐다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극장엔 나를 포함해 5명의 관람객이 있었다. 오전에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개봉 첫날에, 그것도 개봉 첫날에 봤죠. 아침에 상영하는 조조
편으로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작품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서두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됐나요? 이 정도 하면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뭐 굳이 줄거리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었고요. 또 이 영화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약간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천문학적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웜홀을 통해 다른 은하계로 간다는 성간 여행. 자, 인터스텔라라는 것이 인터스텔라 이게 바로 이렇게 되겠죠? 예. 별과 별 사이 이런 뜻이죠. 성간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 자, 이는 현대과학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화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우주적 상상력을 통해 자, 우주적 상상력을 담아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것은 영화를 본 관람객인 제가 생각한 내용이죠. 자, 오염된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우주비행사 쿠퍼 주인공입니다. 쿠퍼가 딸과 이별하는 장면은 애틋한 가족의 전형을 보여준다.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쓸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영화의 전개 방식이나 표현 기법 같은 것,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는 식으로 쭉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우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관객들도 은하계 밖에 세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죠. 시도가 탁월했다고 생각한다.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래픽도 동원했는데 그래픽과 사운드 이게 아주 대단하죠. 사운드로 그래픽과 사운드로 우주적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주어 그래서 재미와 흥분을 유발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블랙홀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랙홀 안에서 특이점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있었죠. 시도가 그러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들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워머홀을 통과하는 장면. 부서진 모선. 영어로 하면 마더십이 되겠죠? 부서진 모선. 과의 독행 장면. 이 그러하다. 자, 시공간의 왜곡도 있었고요. 시간의 지연 현상도 있었죠. 지연 현상은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끌어온 이야기죠. 끌어왔고, 또 5차원,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5차원 세계에서 3차원 세계로 신호를 보내는 게 나오죠. 세계에 보내는 신호는 상상력이 빚은 결과물일 것이다. 자, 이렇게 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쓰겠습니다. 다른 별에 도착해서 구조를 기다리며 동면 캡슐 안에서 잠자던 박사가 있었죠. 박사를 주인공 쿠퍼가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우니 서로 끌어안으며 감격에 겨워 말하죠. 이런 장면이 있었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자, 동면 캡슐 안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감격에 겨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70억, 지금 한 7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70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결론. 영화에 대한 총평이라든가 소감, 느낀 점 이런 것을 써야 되겠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최근에 봤던 그래비티를 뛰어넘을 만한 영화가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고 예상했던 나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래서 더 훌륭한, 더 훌륭하다기보다도 아주 훌륭한 영화를 또 만나게 돼서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다. 인터스텔라 를 능가할 영화를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을 쓴 것입니다. 영화를 만들어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감사한다는 말로 맺었습니다. 자, 영화를 잘 봤기 때문에 야, 이 영화를 이런 감독이 만들어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까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조금 점검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초도 부분이었죠. 맨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 다시 말해서 이 글이 영화 감상문이라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이렇게 영화 감상문이라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주었고요. 또 극장에 가게 된 계기라든가 극장의 분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이며 또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쭉 밑으로 이어지는데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또 영화의 전개 방식이나 표현 기법, 또 뭐 인상 깊었던 장면,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한 거죠. 자, 특히 이렇게 뭐 웜홀을 통과하는 장면, 또 부서진 모선과의 도킹 장면, 또 블랙홀 안에서 특이점을 찾아내려는 시도, 시공간의 왜곡, 시간의 지연현상, 뭐 5차원에서 3차원으로 보내는 신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를 보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신기하고 참 좋았다, 인상 깊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영화에 대한 총평이나 소감, 느낀 점 같은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했는데 정식 영화 감상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쉽게 써서 또 쉽게 읽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간단한 감상문이었습니다.